이 순간은 거의 모든 여성에게 익숙합니다. 가장 평범하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가슴을 찌르는 차가운 불안감이죠. 당신은 카페에 앉아 있거나 공원을 걷거나 혹은 그냥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의 시선이 당신을 스치고 지나가 다른 여성에게 잠깐 머무른 것을요. 눈의 움직임은 아주 짧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경보음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함께 쌓아온 따뜻하고 아늑한 세계가 금이 가고 그 틈 사이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듭니다. 저 여자가 더 예쁜가? 더 젊은가? 더 흥미로운가? 내가 없는 뭔가가 있나? 그 순간 여성의 99%에게서 고대의 본능적인 공포가 깨어납니다. 거절당하고 대체되고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 공포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공포는 그녀의 귓가에 가장 독이 든 말을 속삭이며 싸움을 걸고 비난을 하고 차갑고 따가운 질문을 던지도록 부추깁니다. 그 질문들은 마치 가시처럼 그의 양심을 찔러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죠.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마치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위협을 감지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인간 정신에 대한 칼 융의 심오한 연구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 외침이 결코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상처의 증상이며 단 1%의 여성만이 이 순간에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신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그를 찌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관계의 본질을 바꿀 만큼 강력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방황하지 않게 만들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깊고 거의 경애에 가까운 감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여성이 하는 일은 조종이나 교묘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심리적 연금술의 행위입니다. 융이 말하는 개별화의 길, 즉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녀는 그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 공간을 바꿀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도저히 시선을 뗄 수 없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줄 싸움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의 여성이 되는 방법, 즉 침묵이 어떤 비명보다 더 크고 평온함이 어떤 폭풍보다 더 강력한 여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할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익숙한 반응을 내려놓고 단순히 관계를 구하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의 영혼까지 되살릴 수 있는 깊은 지혜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타이틀 1부 고통의 해부와 99%의 길. 타이틀 1%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왜 99%의 여성들이 갈등의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가차없는 정직함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질투의 쏘임이 왜 이렇게 아파서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걸까요? 융은 이것을 게으름이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깊은 무의식의 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날카로운 고통의 첫 번째 이유는 투사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타인에게서 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머무를 때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그 순간 그가 진짜로 당신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그의 시선이 당신 안에 깊이 숨겨진 불안감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당신 내면의 비판자가 그의 잠깐의 관심을 통해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내면의 공포 영화를 투사하는 스크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당신 안에 강할수록 그가 다른 곳을 아무리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싸움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대신 거울을 깨뜨리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페르소나의 붕괴입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상적인 이미지, 완벽한 연인, 원하는 여성, 언제나 충분한 반 한 사람의 가면입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수년을 보내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를 바라볼 때 이 가면에 금이 갑니다. 당신만의 완벽함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가 파괴되는 데서 오는 아픔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당신이 점성스럽게 쌓아온 세계에 거칠게 침입해 당신이 이 점원에서 유일한 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가 당신의 가면에 그려진 세계만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감히 보았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림자의 각성입니다. 뇽이 말했듯이 우리의 그림자에는 엉글린 두려움, 콤플렉스, 트라우마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어린 시절 버려졌던 공포, 과거의 배신에서 비롯된 아픔 등입니다. 평소에는 이 악마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이 모든 악마들을 한꺼번에 깨우는 큰 소음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지하실에서 튀어나와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을 떠날 거예요. 당신은 또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시작한 그 싸움은 성인 여성과 남성 사이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겁에 질린 아이의 울부짖음으로 곧 떠날 것만 같은 사람을 비명으로 붙잡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공황에 휩싸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99%가 걷는 길은 파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 요구, 통제, 감정적 협박, 이 모든 것은 강한 여성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내면의 약함에서 비롯된 증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일 수 있는데 여성의 부정적인 남성 원리가 활성화되어 차갑고 비판적이며 통제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유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검사이자 조사관이자 판사가 한 몸에 든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변에 자유가 넘쳐나는데 어느 남자가 법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성이 싸움을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그를 밀어냅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태도로 스스로를 잔소리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는 그의 존경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불신으로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길은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승자가 없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실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았으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1%의 여성이 하는 조용하지만 전능한 그 무언가, 파멸이 아닌 재탄생으로 이끄는 길로 말이죠. 별표 2부 1%의 길,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가는 7단계. 별표 1%의 여성은 직관적으로든 깊은 내면의 작업을 통해서든 용이 말한 것을 이해합니다. 외부 세계는 반지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울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신과 작업해야 합니다. 그녀의 방식은 단일한 행동이 아니라 7가지 핵심 원칙으로 나눌 수 있는 복합적인 내면의 변화 전체입니다. 별표 원칙 하나, 희생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라. 타이틀
타이틀 99%의 여성들이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는 바로 그 순간 1%의 여성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녀는 멈춤을 만듭니다. 그녀는 깊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숨을 쉽니다. 이 숨은 단순한 생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반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나 고통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과학자가 시험관 속의 반응을 지켜보던 옆에서 관찰합니다. 그녀는 관찰자가 됩니다. 즉시 공격을 시작하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에게 내면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정확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지? 분노인가? 두려움인가? 원망인가? 그리고 이 두려움 밑에는 무엇이 있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비교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이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는 몹시 화가 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을 관찰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융이 개성화의 길의 시작이라고 부른 근본적인 단계,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인 반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한,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 콤플렉스, 트라우마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서서 자신의 내면의 연극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연출하는 감독이 됩니다. 이 멈춤, 이 관찰,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분한 얼굴만 볼 뿐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얼마나 거대한 내면의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곧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당혹감과 무의식적인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상했던 폭풍 대신 그는 완전한 고요함을 마주하게 되고 이 고요함은 어떤 폭풍보다도 훨씬 더 흥미롭고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공간을 내어주지만 그것들이 운전대를 잡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성에서 의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이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원칙 두 번째, 투사 되찾기. 자신의 반응을 멈추고 관찰한 후 1% 여성은 한층 더 깊은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그녀는 용심리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사를 되찾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고통이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취약함을 알리는 신호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주위의 스포트라이트를 내면으로 돌립니다. 그녀는 왜 그가 그녀를 쳐다봤지? 라고 묻는 대신 그의 시선이 내 어떤 불안감을 드러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아프게 했어. 그 말은 그 순간 나는 덜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뜻이야. 왜 그랬을까? 최근에 내가 내 몸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취미를 잊고 지내서 스스로 재미없다고 느끼기 때문일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 나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바라고 있는 걸까?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성숙한 행동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비난의 구실로 삼지 않고 자기 탐색을 위한 진단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의 시선은 모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서 치유와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을 가리켜주는 무료 심리 상담이 됩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에 대한 가치감으로 완전히 충만했다면 그의 시선이 기껏해야 약간의 호기심만을 불러일으켰을 뿐 결코 존재론적인 고통을 주지는 않았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녀 자신의 자존감의 그릇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릇을 자신의 관심과 칭찬으로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그것을 채울 책임을 집니다. 이 과정은 그녀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에너지에서 자립적이고 자기 탐구적인 개인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이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는 비난을 예상했지만 대신 조용하고 사려 깊은 깊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만의 복잡하고 지혜로운 법칙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우주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별표, 원칙 세 번째, 자신의 세계를 채우기. 타이틀.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1%의 여성은 진단에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채우기 시작하며 남자의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서 자립적이고 빛나는 별로 변모합니다. 그녀의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의 전화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 일정을 짰다면 이제는 자신의 일정이 그녀의 것이 됩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전 자신에게 기쁨을 줬던 것들을 떠올립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탱고 수업에 등록합니다. 먼지가 쌓인 물감들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웃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만납니다. 그녀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예술과 자신의 생각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혼자 극장에 가기 시작합니다. 윰은 이것을 자기, 셀프를 찾는 것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여성이 이 중심에서부터 살기 시작하면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게 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더 이상 집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풍요로워집니다. 그녀는 사랑을 얻기 위해 어딘가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이 그녀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여자의 세계가 광대하고 흥미로우며 항상 자신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창가에서 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에겐 리허설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흥미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제 그와 시간을 보내려면 그는 그녀의 바쁜 삶에 맞춰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지루함을 구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놀라운 왕국에 초대받은 반가운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움과 흥미를 찾아 방황하던 그의 시선이 점점 더 자주 그녀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그에게 끝없는 새로움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그녀 안에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예술에 대해 재치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춤을 춥니다. 그녀는 시도 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 읽어버린 책이 아니라 평생 탐구하고 싶은 도서관 전체가 됩니다. 그녀는 그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 곁에 세상을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만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전혀 흥미롭지 않게 만듭니다. 별표, 원칙 네 번째, 질투를 연료로 바꾸기. 타이틀. 1%의 여성도 로봇은 아닙니다. 그녀 역시 질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의 여성과 달리 그녀는 이 독이 자신을 잠식하게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금술사처럼 그녀는 그 독을 약으로 바꿉니다. 그녀는 질투의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여성을 증오가 아니라 탐구하는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습니다. 저 여성에게서 실제든 상상이든 어떤 점이 나를 자극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솔직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밝고 대담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나는 오랫동안 회색과 베이지색만 입으면서 시선을 끄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색감과 대담함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의 스타일을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밝음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크게 전염성 있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바보처럼 보일까 봐 항상 나 자신을 억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내면의 소녀가 가벼움과 즉흥성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완전히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나는 항상 긴장하고 까다롭게 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내 몸과 영혼이 평화와 자기 수용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우리가 종종 자신의 그림자 중에서 비난하거나 반대로 몰래 동경하는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른 여섬은 실현되지 않은 자신의 성격 일부를 투사하는 스크린이 되고 이 스크린을 미워하는 대신 1% 여섬은 그 힌트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 여섬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하죠. 그녀는 그 이미지를 자신의 성장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삼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족한 자질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가벼움이 부족하다면 삶에 더 많은 놀이를 추가하고, 감각성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몸을 더 돌보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침묵과 명상을 삶에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괴적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다채로워지며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매력이라는 허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영혼의 점원에 쏟아붓고 이 점원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꽃을 피워 그 향기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됩니다. 별표 원칙 5번째, 보이지 않는 경계의 예술. 별표. 이 원칙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은 남자가 한눈을 판 후 다시 시선을 당신에게 돌릴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순간 99%의 여성들은 비난을 퍼붓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품고 있다가 나중에 수동적 공격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1%의 여성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격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경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약간 미소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에너지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그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고 그의 존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면 이제 그녀의 에너지는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더 자족적이고 자신에게 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일부러 등을 돌리거나 차갑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행동은 오히려 조종에 가깝죠.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관심의 초점을 남자에게서 자신의 내면 세계로 옮길 뿐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잠기거나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책을 읽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기분이 상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그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는 이 변화를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는 그녀가 신체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그녀의 영혼과 관심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로 인해 약간의 거의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에너지에 완전히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녀의 관심이 이제는 그녀가 자신에게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이 갑자기 드러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계는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만 내 세계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 기분과 자존감은 당신의 시선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끊임없는 인정이 없어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관심과 에너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며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줍니다.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것은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싸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례함 때문에 이룰 수 있는 특권임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원칙 6번째, 그녀의 진정한 아니마를 깨우기.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남성 아래 있는 내면의 여성성 원리와 여성 아래 있는 내면의 남성성 원리를 의미합니다. 싸움, 비판, 통제는 여성 아래 있는 부정적인 지배적 아니무스의 발현입니다. 그녀는 남성적인 공격적 에너지로 행동합니다. 1% 여성은 자신의 힘이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 즉 진정한 깊은 여성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이 원천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논리에서 감정으로, 통제에서 신뢰로, 직설적임에서 신비로움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를 신문하듯이 누구를 보고 있었어? 라고 묻는 대신 그녀는 나중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두 사람이 모두 편안해졌을 때 신비롭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카페에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드레스를 감탄하며 봤죠.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차이를 보세요. 그녀는 비난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이라는 현상 자체를 화제로 꺼냅니다. 그녀 역시 바른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어떤 갈등의 여지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녀는 상황을 너는 배신자라는 피해자라는 구도에서 우리 둘성인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구도로 전환시킵니다. 그녀는 불안함이 아니라 넓은 시야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깨어난 아니말은 부드러움, 유연함, 따뜻함입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공간을 그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웃음, 그의 일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그녀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화와 아름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아늑한 저녁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식물이 태양을 향하듯 아니마의 여성적 에너지에 끌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아니무스의 에너지, 즉 비판과 통제는 그를 다치게 하고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아니마의 에너지는 그가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며 남자이자 보호자, 영웅, 기사로서 자신의 곁에 있는 고귀한 여인을 지키는 존재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법정의 피고인이 아니라요. 1%의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그의 관심을 두고 그들의 영역, 즉 아니무스의 장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그저 자신의 진정한 여성적 힘 아래 머무름으로써요. 그녀는 그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어떤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그의 배가 항상 돌아오고 싶어하는 안전한 항구가 됩니다. 별표, 원칙 7. 그의 그림자와의 조용한 대화, 별표. 이것은 엄청난 내면의 작업을 해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숙면 단계입니다. 1%의 여성은 남자의 방황하는 시선이 단순한 욕망이나 다양성에 대한 추구만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종종 무의식적인 신호, 그의 그림자와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른 여성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억눌려 있거나 그들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들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웃고 자유로운 소녀를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의 영혼은 과도한 책임감에 지쳐 있고 자신에게 금지한 가벼움과 놀이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가 판무파탈처럼 대담하고 성적인 여성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들의 관계에서 열정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변해버렸으며 그의 그림자가 억눌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99%의 여성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재미있고 섹시하지 않다는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1%의 여성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미묘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들의 삶의 경쾌함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일부러 요란을 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저녁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17살 때처럼 새벽까지 자전거 타러 가자고 자연스럽게 제안할 것입니다. 만약 열정이 식었다고 느낀다면 그는 팟하지 않고 새로운 난제리, 판타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 유혹의 분위기 조성 등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증상, 즉 그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원인, 즉 그의 그림자가 신호를 보내는 영혼의 필요와 함께 일합니다. 그녀는 감시자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억눌러온 자신의 성격의 일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커플이 도달할 수 없는 친밀함의 수준을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녀는 말 없이도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며 그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이런 여자를 떠날 수 있을까요? 집에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을까요? 결론, 태양이 되기. 바로 이것이 1%의 여성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외부에 반응하는 삶에서 내면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99% 여성의 길은 남자를 두고 다른 여자들과 싸우는 길입니다. 그것은 지치고 굴욕적이며 항상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1%의 길은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스워질 만큼 스스로 자립적이고 흥미롭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왕이 직접 권력과 지혜, 매력의 중심이라면 왜 시녀들과 왕의 관심을 두고 싸워야 할까요? 자신을 관찰하고 투염을 되찾고 자신의 세계를 채우고 질투를 변화시키고 경계를 세우고 아니마를 깨우고 그림자와 대화하는 이 모든 작업은 한 가지 위대한 목표, 융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여겼던 목표를 추구합니다. 바로 개인이 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해질 때 가장 위대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을 받아야만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의 시선은 영원히 당신에게 고정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단 한순간도 놓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단순히 인생을 함께하는 한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완전히 풀 수 없는 신비를 봅니다. 그는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지지해주는 힘을 봅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치유하는 지혜를 봅니다. 그는 이끌고 따스하게 하는 빛을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역설은 당신이 이 겸지에 이르면 그의 충실함이 더 이상 당신의 가장 큰 보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보너스이지만 진정한 보상은 당신 자신의 자유, 온전함, 흔들림 없는 평온하고 빛나는 자신이 됩니다. 당신은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행성들은 어떤 태양을 돌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장 밝은 태양에 이끌릴 뿐입니다. 그의 시선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 자신의 내면의 빛을 관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빛이 될 것이고 그는 그 빛을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